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다입니다. 벌써 8월 3일 이제 화요일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벌써 3일입니다. 1교시 한번 시작할게요. 아침 시간이라서 다들 출근한다고 분주할 겁니다. 분주한데 여러분들 또 제 영상을 또 들어주시면서 재밌게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하지만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상당히 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이 줄 수 있고 삼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더욱더 북돋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 또 성공적인 투자 기원할게요. 현재 보면은 그 K 반도체, 우리 또 K 반도체 상당히 또 이름 있죠. K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를 지향한다. 근데 문제는 또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전 세계의 불안감이 현재 커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가 있어요. 중심에는 반도체다. 지난 7월 반도체는 우리나라 주력 품목들 중에 수출액 1위예요.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가 수출 1등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하고 정예 인력 양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반도체 전략의 문제점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한 달 동안 그 우리나라의 그 수입하고 수출 지표를 종합한 2021년 7월 수출입 동향을 1일 발표를 했어요. 수출입 동향. 발표한 내용에 따르니까 우리나라의 7월 총 수출액이 554억 4천만 달러야. 2020년 7월 대비 한 플러스 29.6% 되는데 총 수입액은 한 536억 7천만 달러 되는 것 같습니다. 536억 7천만 달러. 그리고 무역 수지는 한 17억 6천만 달러입니다. 17억 6천만 달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참 수출액이 우리나라의 그 무역 통일가 처음으로 집계된 그 1956년 이후 65년 만에 가장 높은 액수로 역대 월 단위 수출액 1위에요. 역대 월 단위 수출액 1위. 수출 엄청나게 했네요. 그죠? 1956년 이후로요. 수출액 1위다. 수출액의 그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진 것도 고무적이고 또 7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있어. 9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다. 10년 만에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률을 또 기록을 해요. 이렇듯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낸 원동력에는 뭐가 있냐? 결국 반도체다. 이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수출입 동향에 따르니까 국내 15대 주요 수출 품목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부품, 자동차, 석유화학 막 쭉 있어. 막 석유 제품, 철강, 선박, 무선통신기기,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가전 컴퓨터, 섬유,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하는 이런 게 있어. 15대 주요 수출 품목. 이것 중에 반도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출액이 110억 달러야. 12조 6,610억 원을 수출을 한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현재 전 세계는 현재 반도체 공급의 그 공급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절대 부족 현상이야. 쇼티지야, 지금. 이러니 지금 뭐 바이든 아저씨 지금 이게 들고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코로나19 상황으로는 더 빨라진 그 기술 혁신의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이제 반도체 기술력은 해당 국가의 그 경쟁력과 직결되는 그 지표와 동일시됐습니다. 그간 또 반도체 분야에서 후발주자였던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그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또 동시에
또 글로벌 기업들은 반도체 그 설계도 생산 이런 역량 강화에 수십조 원을 좀 투자해요. 수십조. 그 수십조 원대의 규모의 자본 투자를 지금 하겠다고 막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서 이를 하나씩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난 5월 12일 정부는 2030년까지 얼마였냐? 510조죠. 51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및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 국내에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해가지고 K 반도체 전략 공표를 한 겁니다. K 반도체 전략. 여기에 또 7월 25일에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3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서 그 국내 기업들의 연구 개발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1조 원 이상이죠. 1조 원. 1조 원 이상의 세액 공제 주겠다. 세액 공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3대 국가 전략 기술이 뭐냐?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또 한편 삼전과 SK 하이닉스는 그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개별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점으로 평가된 게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 그 파운드리 영역의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 산업에 대한 그 자본 투자 지원, 뭐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확대, 하여튼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반도체 그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참 앞으로 이게 잘 이어져야 할 텐데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의지는 드러났는데 이 연속성이 있어야 돼서 행동으로 실천되겠죠. 하여튼 여기에 주요 기업들도 같은 목표를 이제 설정함으로써 이제 가세해야죠. 가세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우리나라 독보적 입지가 굳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재까지 공표된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게 지적이 나와요.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안 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두 가지 지적. 첫 번째 뭐냐? 국가 주도의 반도체 전문 컨트롤 타워나 연구 조직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다. 연구 조직 마련 대책이 없다. K 반도체 전략이 기업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추진을 하지만은 산업 내 이해관계 조율과 연구 성과의 통합을 이뤄낼 핵심 조직에 대한 기획이 없어요. 핵심 조직. 그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핵심 조직에 대한 기획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그 이전에 없던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이 확대되는 것은 뭐 분명 바람직한 방향은 맞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EU 등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나서서 이끌고 조율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매우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만 대부분의 책임을 맡겨두고 이를 방관하는 듯한 그 대책의 방향성이 문제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또 이어서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 여당인가에 관계없이 그 대통령 직속의 국가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 가지고 국내 기업들 간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 조율이나 세부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그 산업들이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관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죠?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그 통제를 일어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그 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관리를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층 더 보완된 전략을 K 이니시에이티브로 명명해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에 제안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모 교수도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분은 다른 경쟁 국가들의 그 정부 주도 반도체 전략의 내용을 보니까 기업들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 각 국가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이 직면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직접 나서서 빠르게 해결해주는 것 동시에 다양한 연구의 성과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통합관리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매진에 노력한 만큼 정부도 함께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계획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소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려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예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다. K반도체 전략에는 2030년까지 반도체 기술 인력 36,000명 육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교육기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사람의 가시적 성장을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 인력들 육성이 필요해요. 근데 정부의 계획은 인적 자원의 숫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모 소장님도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의 증가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은 첨단 기술 집약적인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은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6,000명이라고 하는 36,000명이라고 하면은 많은 숫자 같지만은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 국가에서 육성되는 그 반도체 인력의 수와 비교하면은 이런 턱없이 적은 수다. 그 국가적 반도체 대책이 단순히 업계에 공급되는 인력의 수를 늘리는 계획에만 치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장은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말하는 그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 현업에서 필요한 한 인력은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검증받거나 또는 그 반도체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학문적인 그 역량의 깊이와 연구의 실무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세부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내용이 약간 좀 깊어요. 깊으면서도 좀 애매모호한 건데 결론은 그겁니다. 정부가 똑바로 하고 인재 양성하는데 명확한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한다.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입으로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참여하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약점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역할 미비 지적, 우수 인력 양성 계획의 필요성 강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간 그 두 가지 약점을 잘 보완하면은 앞으로 우리 K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동생 SK하이닉스도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더 기대해보고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때 뵐게요.